기능사 동력 전달 장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항상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력이라고 하면 움직일 동, 힘, 역자를 써서 움직이는 힘을 전달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부품의 명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능사 과제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본체라고도 많이 불리고 하우징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과제 내에서 베어링이나 뭐 안에 축 이런 것들을 내장하고 있는 부품이 1번 부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부품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에 뭐 본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우징이라고 하면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어링이나 축 이런 것들을 내장하고 있는 뭐 집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해서 본체나 하우징이라고 이름을 많이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1번 본체에 조립이 되는, 그러니까 1번 본체를 막아주는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축이죠. 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자동차 축. 자동차도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려면은 한 축에 예를 들어서 바퀴 왼쪽 오른쪽이 같이 달려 있어야 축이 회전을 했을 때 바퀴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게 되면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축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KS 제도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져 있는 건데 4번은 스퍼기어라고 합니다. 이 기어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 톱니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어는 하나로만은 절대 구동이 잘 안 되고요. 뭐 상대 쪽에 기어 부품이 하나 더 있다거나 제가 예시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쪽에 제가 과거에 했던 과제인데 형상은 조금 다르지만 이쪽을 보셨을 때 이게 기어입니다. 이렇게 이빨이 나져 있어서 다른 것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생긴 것들을 종류가 다 기어라고 합니다. 이제 기어의 종류에서는 되게 많이 있는데 뭐 베벨 기어, 웜 기어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직선 기어, 그래서 스퍼 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상이 V자로 생겼죠. 그래서 V 벨트 풀리입니다. 벨트라고 하면 고무 벨트를 일컫는 말이고요. 생김새는 일단 이렇게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등각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V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원형의 어떤 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이 V자로 생긴 벨트를 이쪽에다 걸고 그리고 상대 부품 벨트 풀리에 그 V자 벨트를 같이 걸어서 상대 부품이 움직일 때 이 5번 부품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동력이 외부로부터 전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외부로부터 전달이 되면서 이쪽에 제 기계 요소들을 또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력 전달 장치의 구동 원리는 이 5번 벨트 풀리를 통해서 외부에서 회전 입력을 받게 됩니다. 회전하게끔 입력을 받으면 이 5번에 끼워져 있는 이 축이 있고 그리고 이 축과 5번 사이를 이어주는 회전 방향으로 구속해주는 이렇게 평행 키가 있죠. 이 키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회전 방향으로 어떤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있으면 그 두 개의 부품을 같이 이어주게 되면서 B 부품이 돌았을 때 A 부품도 같이 돌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번 부품과 이 5번 부품이 같이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연결 기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축을 통해 반대편 4번 스퍼기어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4번 스퍼기어도 3번과 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5번 벨트 풀리가 돌게 되면 4번 스퍼기어가 돌게 되면서 동력이 전달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부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로 그리스 니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상단에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부품을 그리스 니플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한 역할은 자동차로 봤을 때 쉽게 기름 주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도 똑같이 이 축과 베어링을 내장하고 있는 이 하우징의 내부 공간에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기름을 채우게 되면 1번과 2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뚜껑들, 커버류들 있죠. 이 커버류들하고 1번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내부에 기름이 차 있다 보니까 밖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번과 1번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색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죠. 요게 가스켓입니다. 이제 가스켓은 재질은 고무이고요. 1번과 2번 사이에 고무를 이렇게 덧대주면서 내부에 있는 오일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내부에 있는 이런 기름에 침투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도와주는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켓 역할을 하는 이 커버에 있는 가스켓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니플 쪽에 있는 기름을 주유를 하다가 또 누유가 되면 안 되겠죠. 기름이 또 밖으로 빠지게 되면은 또 기름을 또 낭비하는 경우가 되고 또 이물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 니플과 1번 사이에 고무 패킹이 있죠. 이것도 가스켓 역할과 동일하게 기름이 새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옆 커버에 이런 식으로 기호가 X자로 써져 있는데 안쪽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기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오일실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일단 이름 그대로 오일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에도 틈새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기름이 찼을 때 이쪽으로도 빠질 염려도 있지만 축과 요 커버 사이 요 틈새로 인해서 이쪽에 오일이 또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름을 넣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 두 번째로 외부로부터 또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철가루 같은 것들이 안에서 날리게 되면서 뭐 베어링이 고속 회전할 때 이 베어링 쪽에다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동력 전달 장치 내부에 기름을 도대체 왜 넣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회전 구동을 할 때 보다 원활하게, 보다 매끄럽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전거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항상 자전거 집에 찾아가면 체인에다가 기름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체인에다가 기름칠을 해주게 되면 그 삐걱삐걱 소리가 나던 게 소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기름은 결국 체인과 스프로킷이 마찰이 되고 있는 그 표면들에다가 기름이 도포가 되면 이 마찰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음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동력 전달 장치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기름을 주유하게 됐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소음이나 마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내부에다가 윤활유를 채워서 항상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서 조금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품인 이 베어링이 있죠. 이 베어링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과제에 나와 있는 볼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뭐 롤러 베어링, 뭐 니들 베어링, 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볼 베어링입니다. 이 볼 베어링의 역할을 제 두 가지로 나열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요 3번 축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축을 지지를 잘 해줘야지
뭐 동력을 전달할 때 원활하게 전달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마찰을 감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볼 베어링에서 실제로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볼들이 축이 회전할 때 이 볼들이 대신 굴러가게 되면서 마찰을 감소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피제 스피너도 제일 가운데에 볼 베어링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피제 스피너에서 베어링이 없는 상태로 손가락에 끼워서 그냥 이렇게 슉 돌리게 됐을 때 피제 스피너처럼만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어링이 포함되어 있는 피제 스피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껴서 반대쪽 손으로 축 한번 밀어보면 피제 스피너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베어링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그 마찰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 마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적은 힘으로 피제 스피너를 돌렸을 때도 마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도는 것처럼 이 동력 전달 장치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역할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흔히 제일 사용하는 게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쪽 부품들은 다 실무에서 한 번씩 다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는 1번과 2번을 조립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 반대편 커버, 품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 커버하고 또 1번하고 조립이 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볼트는 이 1번과 2번을 조립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트가 없이 1번하고 2번을 그냥 끼우기만 한다고 하면 이 2번이 언제 분해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뚜껑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하게 이런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볼트의 특징은 볼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머리 쪽을 보셨을 때 이렇게 육각 홈이 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쪽에다가 육각 렌치라는 거를 껴서 굉장히 센 힘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는 어떤 부품과 부품 간에 이어주는, 조립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는 회전 방향으로 구속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부품을 멈춤 나사라고도 하고 흔히 실무에서는 세트 스크류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세트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위치를 결정해주는 역할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키와 비슷한 역할로 사용되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로 사용이 될 때는 이제 적은 힘을 돌릴 때만 사용을 하고 이 과제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평행키가 따로 들어가 있고 멈춤나사 요 세트 스크류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키하고 5번하고만 조립을 했을 때 지금 좌우로 5번이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세트 스크류를 하나 더 조립을 하게 되면서 키로는 회전 방향으로 구속을 하고 이 세트 스크류로는 좌우 방향으로 5번이 분해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제 1번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밑바닥에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은 상대 부품과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을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고 이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요 1번과 2번이 조립이 된 것처럼 뭐 볼트나 뭐 너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 부품과 결합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에서 1번 특징은 항상 이런 리브가 있습니다. 이런 형상 자체를 지지해주는 이런 리브가 있는데요. 이 리브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그 동력 전달 장치 본체가, 이 무거운 본체가 잘 서 있을 수 있게끔 중간에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